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AI연구원에서 박사 과정으로 어, 박사 과정이 아니라 포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기천이라고 하고요. 성균관대학교 실감미디어공학과 세미나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이제 주제는 요새 이제 학계하고 산업계에서도 이제 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 랭귀지 액션 VLA 모델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요새 어떤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동양 및뭐 기타 등등을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Vision Language Action Models for General Purpose Robot Manipulation이라고 잡았고요. 성균관대 로고 색을 보니까 연두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VLA를 좀 색을 좀 그려왔습니다. 예,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 순서는 일단 그 간단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현재 많은 이제 VLA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VLA 모델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VLA 관련된 해서 이제 학술대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VLA 주제와 관련된 남은 챌린지나 어떤 미래 방향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간단한 백그라운드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지금 로봇이나 AI를 이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제 목표로 삼는 것 이제 최종 이제 목표는 이제 그 제너럴 퍼포스 그러니까 어떤 범용성이 있는 로봇을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범용성이 있는 로봇이 무엇인가 아직 사실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요. 많은 이제 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그 범용 로봇의 정의는 이렇게 한 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로봇인데 다양한 많은 범위의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특정 어떤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로봇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특정 로봇 하드웨어에 이제 종속된 어떤 AI 모델이 아니라 여러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봇에서도 동작하는 이 세 가지를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환경, 그리고 로봇 인바디먼트 세 가지에 대해서 일반화가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요새 인터넷에 많은 이제 로봇 데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은 그 피규어 AI라는 이제 로봇 스타트업에서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헬릭스라고 부르는 VLA 모델이고 오른쪽은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이제 이름의 로봇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태스크 혹은 여러 로봇 하드웨어 그,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이런 로봇이 동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범용성이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목표 자체가 새로운 것은 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다양한 조작 문제, 환경 그리고 새로운 로봇에서 이제 일반화가 가능한 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꿈 혹은 열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약간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보시면 이제 19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990년에 어떤 로봇도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연구 개발물들이 이제 당시 기술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범용 로봇을 개발하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목표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과거에 어떤 이 범용 로봇을 개발하는 것하고 현재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었지만 가장 좀 혁신적으로 바뀐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 지금 2025년에는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모델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로 학습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모델들이 개발된 것, 이 하나의 어떤 어, 변화의 이제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로봇 AI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로봇 데이터 자체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원래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봇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에 있는 그 각 연구실에서 인터넷에 본인들이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지금 다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데이터 자체의 확장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볼륨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와 모델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라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은 그럼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로봇 태스크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사람이 이제 사과를 캔과 오렌지 사이에 놔달라는 어떤 자연어 이제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로봇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뭐 large language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이나 아니면 뭐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이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살펴보면 어떤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그 시각적인 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고요. 비전 랭귀지 모델로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언어 명령에 대한 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캔, 그리고 오렌지, 뭐 사과가 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 캔과 오렌지 사이가 이 사진 안에서 어디를 의미하는지 이런 그 공간적인 추론도 일부 좀 가능한 어, 이런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요. 이러한 그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로봇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라는 모델을 살펴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범용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유망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 이 VLA 모델을 간단한 어떤 도식으로 살펴보면 이미 학습되어 있는 우리가 비전 랭귀지 모델이 있다고 하고 이 모델을 튜닝을 시키는 방향인데 그 로봇이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컨트롤 커맨드를 그러니까 조작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령을 출력하도록 튜닝하는 것을 VLA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입력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현재 지금 로봇이 처해 있는 어떤 시각적인 관측값 그리고 어떤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 언어 명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모델별로는 다른 입력을 받고 있는 모델도 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입력은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이게 아주 단순화된 어, 그 도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그 많은 VLA 연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최신 연구 한 네 가지를 제가 핵심 컨트리뷰션이 뭐고 어떤 아이디어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RT2라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모델인데요. 2023년에 연구 개발이 되었고 이 연구가 이제 이 VLA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논문입니다.
어, 그래서 아키텍처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데요. 일단 이미 학습되어 있는 비전 인코더,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고 어,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두 개를 이제 이어 붙여서 이미 학습되어 있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로봇 그 조작을 위한 데이터의 파인 튜닝을 시키는 식인데요. 그래서 이 RT2라는 모델의 출력은 결국에는 어떤 지금 처인 이 로봇의 어떤 상태 그리고 어떤 그 언어 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행동을 예측하는 어,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핵심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컨셉을 세운 어떤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 좀 눈여겨봐야 될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로봇 행동 정보 데이터를 자연어나 그 우리가 이미지 토크나이즈 하듯이 다 이산화된 토큰으로 매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로봇 행동 자체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데이터인데 그것을 단어처럼 다 디스크리타이즈를 해서 이산화를 해서 표현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학습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사람이 해놓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물체를 조작하는 이런 그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이 모방을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어, 모델이 이제 이런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이라고 해서 이 언어 모델이 어떤 단어를 예측하는 것처럼 이전에 예측한 어떤 결과를 기반으로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식으로 이 행동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이 모델의 이제 이 연구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이 로봇 행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제3의 어떤 언어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과 비슷하게 이 데이터 자체를 이산화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지금 7개의 그 벡터 그러니까 이 행동을 로봇 행동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7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이 로봇 행동 조작 도메인에서는 그래서 이 7개 중에 앞에 3개는 현재 상황에서 로봇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위치에 대한 정보이고 XY Z축으로의 위치이고 그 다음 3개는 각 XY Z축으로 어떤 정도의 회전값 을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한 거고 마지막 그리퍼는 현재 상태에서 로봇 팔이 그리퍼를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 행동이 7개의 벡터의 숫자의 조합으로 하나의 행동이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RT2라는 이제 연구에서 한 것은 이 각각의 지금 이 7개의 값들이 다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산화를 합니다. 이산화를 떻게 하냐면 256개의 유니폼 그러니까 균등한 어떤 단위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인 그 토큰으로 매핑을 하고요. 이 토큰이 이제 이 행동 자체를 표현하는 액션 토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델이 하는 것은 이런 행동 토큰을 인베딩하고 나중에는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56개는 어떻게 얻나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예. 대표적인 것은 어떻게 얻죠? 어, 분석 같은 건가 아니면 클러스터링인가 어떻게? 사실 어떻게, 이 256개는 사실 원래 그 랭귀지 모델 쓰는 그 보캐뷸러 안에서 토큰을 다시 재활용을 하는 식으로, 그냥 원래 있는 토큰을 해서 그 액션 토큰을 인베딩 하는, 원래 예. 자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예. 세 개, 한 개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네네. 그 어쨌든 250개 빈으로 한다는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 잘 예.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있는 그 데이터에서 각 축마다 네.
최소하고 최대값이 있을 텐데요. 네. 그걸 노멀라이즈 하고 네. 256등분은 아, 균등분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은 이제 모방 학습인데요. 일단 이 RT2라는 모델이 모방 학습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간단한 식으로 살펴보면 이미 사람이 모아놓은 그러니까 expert demonstration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우로 표현되는 거고 이 트라젝토리의 구성 요소는 어, V하고 A의 페어인데요. V는 지금 로봇이 처해 있는 로봇 팔이 나오는 그 사진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A는 그 상황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7차원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퀀스가 하나의 트라젝토리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트라젝토리가 어떤 이제 목표를 위해서 이제 수행되는지를 표현하는 언어로 표현된 스트링으로 표현된 그 언어 인스트럭션 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와 L의 페어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델이 예측을 하는 것은 현재 스탯의 그 시각적인 옵저베이션 그리고 언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예측하는 이런 파이 A given VNL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이 수집해 놓은 이런 데이터에서 타워하고 L을 샘플링해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이 7차원의 벡터를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전통적인 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액션 라벨이 있는 형태이고 이 폴리스 모델이 하는 것은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그 L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것과 동치이고요. 그래서 언어 랭귀지 모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어떤 프리픽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씬하고 언어 명령을 프리픽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어졌을 때 현재 어떤 다음 액션 토큰을 예측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랑도 정확하게 동시입니다. 지금 현재 액션을 토큰화이즈 했기 때문에 엑스퍼트 프로젝트라는 게 꼭 RT2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예, 어떻게 얻는가? 뭐 리모트 컨트롤 스티커 다양할 것 같은데 예, 예, 그리고 같은 것도 사람이 뭔가 대화한다 했을 때 사람마다 조금씩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수집은 그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장비를 입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로봇이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그런 장비를 일단 디자인한 다음에 그 장비를 착용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데 사람마다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어떤 좀 다른 궤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 이 너무 약간 여러 사람이 모으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바이어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게 좀 해결하는 방법은 어, 음, 사실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그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험으로는 주로 주요 연구 결과로는 이제 이런 그냥 많은 이미테이션 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이것을 어떤 파라미터 쓰지 않고 스크래치로 학습하는 것보다 이미 학습되어 있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가져다가 그 모델로 튜닝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어, 향상된 어떤 일반화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환경 그리고 다른 백그라운드 새로 보는 어떤 관측한 어떤 물체들을 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이제 연구로는 이제 오픈VLA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 코럴 그 로봇 학습학회에 발표된 연구이고요. RT2랑 많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이 구조 자체는 같습니다. 이미 학습되어 있는 큰 언어 모델 라마 버전 2 그한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라마 모델, 그리고 현재 주어진 상태, 그 시각적인 상태를 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전 인코더를 두 개를 붙이고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7차원의 로봇 행동. 이 전체적인 흐름은 같고 그 안에 어떤 모델을 선택했는지 정도가 좀 다른 이런 오픈VLA라는 이제 연구가 있고 이 연구의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이제 VLA 모델이 연구는 했는데 오픈 소스화된 이제 VLA 모델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부터 이제 모델 학습 그리고 데이터 접근 그리고 평가까지 모든 것을 다 오픈 소싱한 최초의 VLA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디테일을 본다면 아까 설명드린 이제 7차원의 이 로봇 8의 엔드 이펙터 액션을 그대로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 7차원의 벡터를 그 이산화된 토큰화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 좀 차이점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가 좀 다릅니다. 요새 이제 그 이미테이션 러닝 이제 이 로봇 데이터 자체가 이 사람의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 자체가 모으기가 굉장히 비싸고 돈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각 연구실에서 모은 이미테이션 러닝, 그러니까 그런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픈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이라는 건데요. 여기 이 웹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뭐한 100만 개, 200만 개 이상의 이런 트라젝토리 데이터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데이터를 학습한 VLA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은 마찬가지로 오토 리그레스 디코딩을 활용해서 이 액션 토큰을 7개를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예, 오픈 VLA의 이제 그 주요 연구 결과도 비슷한데요. 이런 그 대량의 어떤 데이터로 이제 학습한 이 이미테이션 러닝 기반의 기법이 어, 새로운 환경이나 오브젝트 이런 환경에 더 좋은 일반화 성능을 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모 비디오인데요. 뭐 예를 들어 옷 바지를 뭐 갠다거나 아니면 물체를 이제 집어서 어디 뭐 그릇에 넣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데모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까 보면은 이제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그 예, 세븐 DOF 엔드 이펙터 기반으로 뭔가 액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아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엔드 이펙터 말고도 이제 중간중간 이런 관절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컨트롤할 필요 없고 그건 뭔가 그런 것도 어떻게 컨트롤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 예, 로봇 이제 하드웨어 보면 이제 이런 엔드 이펙트 기반의 뭔가 컨트롤을 한다고 치면 사실 그 정보 안에 담겨 있는 건 이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어디로 어느 각도로 움직여야 되는지만 정보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로봇 컨트롤을 실제로 하려면 이 관절에 말씀하신 대로 관절의 어떤 값들을 역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걸 지금 로봇 여기 이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에서는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용해서 그거를 계산해주는 이미 솔루션들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솔루션 이용해서 역산한 결과로 이 컨트롤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다음 이제 연구는 올해 RSS라는 학회에 발표된 연구이고요.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요새 이런 VLA를 주로 연구하는 그 미국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업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파이지로라는 VLA 모델이고, 앞에 이제 설명드린 이제 두 모델과 조금 다른 점은, 이미 학습되어 있는 VLM 모델에서 이 로봇의 행동을 직접 바로 예측하도록 수행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 행동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추가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듈을 붙인 형태로
어, 모델 구조가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이 어떤 그 시각적인 정보나 언어 명령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정보를 이제 이 액션을 예측하는 모듈에 넘겨주면 실제로는 저 액션 모듈에서 로봇 행동을 예측하도록 어,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이 기존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7차원의 엔드 이펙트 정보를 이 토큰화된 어떤 액션 정보를 예측하도록 뭔가 디자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 VLA 모델에서 최초로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링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모델링 된 게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 디테일로는 이런 이산화된 어떤 행동 정보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행동 정보 자체를 원래 연속적인 값이었으니까 그 연속적인 값 자체를 예측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행동 자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산화된 값에서 연속적인 값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연속적인 값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하면은 요새 그 뭐 이미지 생성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디퓨전 모델 스타일의 어떤 생성을 많이 하는데요. 이 파이지로란 모델이 이 VLA 모델의 이 연구에서 디퓨전 스타일의 목표 여기서는 이제 플로우 매칭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플로우 매칭 기법으로 로봇 행동을 예측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디테일로는 이제 원래는 로봇 행동 하나를 예측하고 그 행동이 예측된 걸 가지고 로봇이 다시 움직이고 그럼 변화된 어떤 상태에서 또 하나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앞에 일어날 행동 50개를 한 번에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런 것을 이제 액션 청킹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액션 행동 하나 자체를 어,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해석하는 그래서 이 액션 청킹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매칭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플로우 매칭은 이제 그 단어에서도 쓰여 있듯이 어떤 플로우, 어떤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플로우 매칭에서 이제 질문으로 던지는 거는 어떤 우리가 노이즈가 있는 어떤 샘플이 있다고 쳤을 때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모델링한 것을 플로우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 파란색 점들이 어, 노이즈가 끼어 있는 어떤 샘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빨간색이 그 노이즈 샘플들이 다가가야 되는 타겟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샘플들이 진화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델링을 한 것이고 어 그래서 이 플로우 매칭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그 분포에서 샘플링된 어떤 노이즈 엡실론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노이즈가 실제 타겟 여기서 이 지금 이 파이 지로에서는 타겟이 로봇 행동 값이 됩니다. 연속적인 로봇 행동 값. 그러니까 이 노이즈에서 타겟으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플로우,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이제 예측하는 것, 모델링하는 것, 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0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링하기 나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된 어떤 노이즈로부터 출발해서 실제 사람이 수집한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에서의 이 로봇 행동 값이 실제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플로우 매칭이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 점들이 빨간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화살표가 나타내는 것은 이 노이즈 샘플이 타겟으로 가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방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파이즈로라는 모델이 실제로 예측하는 것은 이 회색의 이
화살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velocity fiel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파이즈로 모델이 예측하는 것은 행동 정보를 이제 로봇 행동 정보를 이제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이즈가 있는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 샘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로 매칭이라는 것의 이제 목표를 보면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이 벨로시티 필드라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목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근데 학습을 하는 당시에서 그럼 이상적으로 이 노이즈 샘플이 실제 타겟 데이터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어, 그런 신호를 주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벨 정보가 필요한데 어, 우선 이제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어떤 노이즈 샘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엡실론이라는 이제 그 노이즈 정보 그리고 타겟이라는 스몰 a라는 이제 행동 정보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그냥 그 노이즈 샘플에서 타겟으로 가는 직선을 긋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의 타우가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 매칭에서의 시간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0에서 1 사이로 봤을 때 어,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노이즈 샘플 엡실론이 실제 타겟 A로 흐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A 타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렇게 이 노이즈 샘플 A 타우를 정의하고 나게 되면은 이 A 타우라는 점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는 우리가 사실 간단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된 저 직선을 이 타우라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게 사실 이 엡실론이 어디로 흘러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값이 되겠죠. 방향이 되겠죠. 이게 간단하게 A-엡실론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실제로 어떤 노이즈 샘플이 현재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지를 표현해야 되는 그 이상적인 값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은 어떤 노이즈 샘플이 타겟으로 가는데 등속으로 각 그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플로우 매칭이라는 것의 이제 목표는 학습을 해야 되는 이 뉴럴 네트워크 V 세타가 있고 어, 노이즈 샘플 A 타우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어떤 이 현재 노이즈 샘플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그 방향이 A-엡실론이랑 가까워지게 학습을 하는 것이 이 플로우 매칭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이 모델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노이즈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어디로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학습을 다 하고 나서 인퍼런스 타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모델이 결국에는 어떤 노이즈로부터 출발해서 어느 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변화값만 모델이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적분을 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 변화량만 모델이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에서 출발해서 시간 0에서 1까지의 적분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뉴럴넷이 그러니까 이 적분하는 값을 아날리틱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프록시메이션이 필요한데 어, OD 솔버 이제 이 상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어떤 그 음, 근사값을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좀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가로축이 시간인 타우고 세로축이 이 노이즈 샘플의 값 A 타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엡실론이라는 값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은 저 적분을 통한 타우, 시간이 1일 때의 이 y축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 적분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일러 이제 포워드 오일러 이제 근사 값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오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의 가정은 특정 아주 작은 그 시간 델타 t에서는 이 모델 이 노이즈 샘플이 나가야 되는 그 방향과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제 가정으로 하고 예, 이런 근사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모델이 실제 모델이 파이지로 모델이 수행하는 것은 이 오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한 타우 1에서의 y축 값을 식으로 이제 디노이징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 델타 t를 쪼갤 수 있는 것인가는 이제 그 연구자들이 설정하기 나름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한 10 정도의 그러니까 0.1 단위의 뭔가 어, 그 더하는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파이제로 모델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모 영상이고요. 뭐 박스를 양팔로 접는 혹은 테이블에 놓여진 어떤 물건들을 정리하는 이런 데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이어서 이런 휴먼 데모스트레이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10,000시간 정도 되는 사람의 데모스트레이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 매칭으로 학습을 했더니 이 정도는 로봇이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데모인데요. 좀 재미난 데모입니다. 이제 로봇이 이제 옷을 개려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계속 방해를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접혀 있는 옷을 다시 편다던가 아니면 다른 옷을 옆에 계속 던졌을 때도 이 모델이 어느 정도 다시 리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그 연구는 엔비디아에서 수행한 올해 이제 개발된 아이작 그루트라는 연구 VLA 모델입니다. 굉장히 좀 그냥 한눈으로 보기에 좀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살펴보면 이미 학습되어 있는 VLM 비전 랭귀지 모델이 있고 앞에 파이제로랑 비슷하게 디퓨전 스타일로 그 행동을 예측하는 모듈을 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모델이 연결되어서 실제로 로봇 행동을 예측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시스템 1, 2로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시스템 2는 어떤 좀 큰 모델, 사이즈가 큰 모델이 주어진 어떤 환경을 이제 이해하는 수준에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스템 1은 조금 더 즉각적인 더 작은 모델이고 행동을 예측하는 즉각적으로 어떤 빠른 높은 프리퀀시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핵심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이 VLA 모델 듀얼 시스템 그러니까 두 개 시스템의 VLA 모델을 이제 제안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 정시적으로 시스템 1, 2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2, 그러니까 비전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는 이 연구에서는 하나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이 시스템 1에 있는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해서 로봇 행동을 예측하도록 수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1에서 이 행동을 예측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플로우 매칭 기법을 그대로 동일한 플로우 매칭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에 예, 프로젝트 적혀 있는데요. 예, 그 일반적인 로봇 쪽 환경의 DB를 보지 않았던 일반적인 VM을 바로 프로젝트 시키는 거 아니면 그냥 그걸 가지고 와서 일단 적어도 일반적인 로봇 환경에서의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기서 한번 파인팅 시킨 것을 프로인 시킨 건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아, 예, 후자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일단 VLM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실제 데이터, 예, 튜닝하는. 네. 시뮬레이션으로 된 것을 일단 보여준다는 예, 거죠. 시뮬레이션에 대한 씬을 일단 좀 그 VLM이 학습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다른 모델들도 예. VM들을 프리시킨 바에 걔네들은 학습시키나요? 아, 그 모델들은 그 프리즈 한 거 없이 다 그래디트가 백프로 예,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중간 레벨도 있을 거잖아요. 프로시킨 다음에 약간 예. 페프트 같은 계열로 이제 로라든 뭔가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안 하나요? 요즘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아, 로라 파인튜닝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파라미터를 초창기 VLA 모델들은 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최근 연구들은 이제 로라 기법 이용해서 일부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예. 근데 이제 좀 밝혀진 사실로는 이런 로봇 데이터 행동 자체를 예측하는 그 그레디언트가 VLM까지 백프로파게이션 되면 이 VLM 자체의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일반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연구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밝힌. 네. 예, 그래서 이 아이작 브루트는 그 실제 로봇 데이터 말고도 엔비디아에서 한 거니까 그 엔비디아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같이 학습을 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 마찬가지로 한 번에 액션을 하나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6개의 행동을 한 번에 예측하는 이 액션 저킹 테크닉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혹은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은 사람이 이제 한 가지 예로는 사람이 이제 이 VR 안경을 쓰고 이 VR 안경을 이 글래스를 끼면은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 환경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람의 손을 움직이면 그것에 맞게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이미테이션 러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쉽게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로봇의 색깔을 좀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오브젝트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간단한 어, 것들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마구마구 증강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증강된 데이터를 실제로 이 아이작 그루트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요 아이작 그루트가 동작하는 로봇 데몬스트레이션 비디오인데요. 이 로봇이 어떤 물체를 잡고 또 다른 로봇이 그 물체를 뭐 분류하는 식 정도의 데모를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어, 하고 있는 건 이제 아직 약간 아주 다양한 태스크라기보다는 픽앤플레이스 그냥 물체를 잡고 어디에 놓는 위주의 이런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네 가지 주요 이제 VLA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 요약을 하자면 이 로봇 행동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제 초기 모델들은 이제 이런 이상화된 어떤 토큰으로 표현을 했고 뒤에 나온 이제 파이즈로나 엔비디아 아이작 브루트를 보면은 이 연속적인 값 그대로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이 행동 표현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학습의 관점에서는 그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는 것은 다 비슷한데 단순히 어떤 그 토큰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과 이 플로우 매칭과 같이 이 노이즈 샘플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스타일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고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음, 초기 RT2나 오픈BLA 모델은 비전 인코더 그리고 언어 모델 두 개가 이제 결합된 형태의 비전 랭귀지 모델 그대로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뭔가 그 모델에서 직접 로봇 행동을 예측하도록 디자인했다면
이제 파이지로나 그로트 애넌을 보면은 이제 VLM은 그대로 있고 그 구조는 그 다음에 실제로 로봇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을 뒤에 따로 붙여서 그 모델이 직접 행동을 예측하게끔 디자인을 하는 것을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발표한 VLA 연구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제목이 이제 Clip RT, Running Language Condition Robotic Policies from Natural Language Supervision 이라는 제목의 연구이고 올해 RSS라는 학회에서 6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모으냐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모으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로봇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면 이 비디오 데이터를 이제 비디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VR 장갑을 끼고 그 장갑을 가지고 뭔가 로봇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자체 이런 원격 조작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이제 이런 그 화장실 청소하는 어떤 데이터를 모은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제 뒤에 로봇 뒤에 붙어가지고 실제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직접 보면서 로봇과 하는 이런 로봇 이것이 수행함에 있어서 로봇 관절 데이터나 엔드 이펙터 값이 계속 그 녹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녹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 모델이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게 되는 거고 특징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로봇이 직접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고품질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이런 원격 조작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게 이런 장비 자체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비가 없으면 사실 이 로봇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로봇만 있는 어떤 연구실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런 데이터를 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로봇을 학습시켜야 되는 거고 굉장히 이제 소수의 어떤 그룹만 저런 로봇과 로봇을 이제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었고 이런 그래서 이 접근성 자체가 너무 낮다. 근데 이제 이 낮은 접근성이 이제 파급할 수 있는 더 안 좋은 효과는 이 데이터의 어, 이 다양성이나 확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장비가 있어야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장비가 있는 곳에서 일부의 사람이 일부의 환경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이런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이 로봇 데이터의 스케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으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줄어든 어떤 이제 제한적인 이제 접근성으로는. 그래서 이런 원격 조작 디바이스가 없이 로봇을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지가 주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연어로 우리가 로봇을 만약에 조작을 할 수가 있으면 저런 장비 없이 뭔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가 핵심 아이디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팔을 오른쪽으로 20cm 옮겨봐 그리고 물체를 잡고 들어봐 이런 이제 언어 형태의 명령을 줬을 때 이 로봇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 로봇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어, 장비 없이도 모을 수 있을 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LLM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사람이 이제 어, 뭐 예를 들어 팔을 이제 아래로 내려봐라는 이제 언어 명령을 주게 되면 LLM이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로봇이 행동할 수 있는 이 엔드 이펙터 값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럼 그 번역된 값을 가지고 로봇이 움직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사람이 또 다른 이제 언어 명령을 주고 이걸 반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이 LLM 기반의 원격 조작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LLM이 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엔드 이펙터가 어떤 포맷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제 디자인을 해서 LLM에 넣어주고 정확하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이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이 VLA 모델이 지금은 로봇 행동 자체를 어, 직접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언어로 모아놓은 이런 데이터를 VLA 모델이 예측하게 디자인을 하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이제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VLA 모델이 기존의 액션 스페이스는 다 로우 레벨의 로봇 행동 정보인데요. 그것을 이제 이 언어 명령을 VLA 모델이 예측하도록 액션 스페이스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LA 모델이 예측을 하는 거는 이런 언어로 표현된 명령, 어디로 움직이고 뭘 잡고 이런 이런 그 VLA 모델의 액션 스페이스를 저희가 새로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학습하는 이제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름이 이제 클립 RT라는 이름의 모델이고 클립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하고 텍스트 인코더가 있는 비전 랭귀지 모델인데 그 모델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이 로봇을 로봇 폴리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디테일은 어떤 시각적인 정보 그리고 언어 명령이 주어졌을 때 각각 이미지하고 텍스트 인코더가 어떤 벡터를 출력을 하게 되고 그 벡터를 이제 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인코더가 이 언어 명령에 대한 정보를 벡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클립 알티란 모델이 이제 하는 거는 이 두 벡터 사이에 거리를 이제 최적화하는 식으로 학습이 되는데요. 이 주어진 이 맥락 정보하고 현재 지금 수행해야 되는 언어 명령이 온라인이 되면은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거고 아니면 멀게 하는 식으로 이 그 컨트라스트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뭐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컨텍스트 벡터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미 정의해 놓은 그 언어 명령을 저희가 정의해 놓습니다. 리스트를 정의를 해 놓고 그 각 리스트의 정보를 벡터를 이제 추출을 하고 이 각 쌍의 그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거리가 가장 적은 모션을 그 현재 상황에서 이제 수행을 하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선택이 된 행동이 있으면 이 선택은 실제로 로봇이 행동하기 위한 더 로우 레벨의 액션으로 치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미 정의해 놓은 룩업 테이블을 이용해서 실제로 로봇이 행동을 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예측하게 되면 또 로봇의 어떤 그 시각적인 상태가 변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또 어떤 모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예측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이제 모션을 이제 정의했는지가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딱 50개의 이제 랭귀지 모션을 정의를 해놓고 이 중에 이제 이 모델이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럼 이제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 오른쪽 뭐 어느 방향으로 몇 도를 돌리고 같은 것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했을 때 다양한 로봇 조작을 학습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 뭐 노트북을 닫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을 열거나 하는 식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 예, 오픈VLA와 같은 이제 그 당시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VLA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이제 일반화 성능을 낸다는 것을 보였고 음, 실제 어, 이제 이 모델의 이제 단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이제 이 모션 안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것에 또 다른 이제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태스크의 조합으로 이 행동을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 폴리스 모델이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한 번에 학습을 했을 때 이 각 태스크 사이에 지식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싱글 태스크, 그러니까 각 하나의 태스크 데이터에 대해서만 튜닝한 모델, 뭐 태스크가 10개라고 하면 모델 10개에 대한 성능 평균을 저희가 쟀고 모델 하나를 가지고 10개 태스크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학습을 했을 때의 성능의 차이를 저희가 좀 봤는데요. 오픈VLA와 같은 모델에서는 이런 멀티태스크 폴리시로 학습했을 때의 성능 증가가 한 3% 정도의 이제 성능 증가가 났다면 저희 모델은 뭐 10% 이상의 성능 증가가 나는 것을 이제 보이면서 이런 태스크 사이에 공유하는 어떤 그 구조나 지식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VLA 모델이 언어 형태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 모델이 떤 행동을 예측하는지가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예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사람이 옆에서 보고 바로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했을 때 성능 증가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좀 제가 체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도 교정을 하지 않았을 때 뭐 30점, 20점 정도 나오는 굉장히 좀 조작이 어려운 태스크에 대해서도 사람이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뭐 최대 2번, 4번 개입을 해서 그 행동을 교정했을 때 성능 증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화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씬이 주어지고 이런 것을 이제 모델이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Stamp Loan American Corporation founded in July 2003, headquartered in Austin, Texas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로봇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도장을 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테슬라 로고 위에 이제 찍어야 되는 이런 태스크인데 이런 명령 자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이 모델만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추론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GPT 모델과도 앙상블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 모델이 해줘야 되는 거는 그 50개의 모션 중에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예측해야 될 것 같은지를 GPT가 평가를 하게 되고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 모델과 GPT 모델이 예측한 점수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 그 행동을 예측하도록 했을 때, 이런, 일반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언어로 표현된, 행동 정보이고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개수의 행동만 가지고 이 모델이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것을 이제 abstraction precision trade-off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 로우 레벨, 저수준의 어떤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기존 VLA 모델들은 행동을 예측을 하는데, 그런 모델들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연속적인 값 혹은 뭐 이상화된 어떤 행동값을 직접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 정확도가 높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반면에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추상화 정도는 굉장히 낮은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은 행동에 대한 표현은 언어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추상화 정도가 높은데 반면에 그 언어 행동으로 이 아주 세부적인 그 로봇 행동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정확성이나 이 덱스터리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유연하게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이 그러면 더 높은 음, 프리시전을 요구하는 조작 태스크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또 이제 생각을 했고, 아이디어는 뭐 굉장히 좀 허무하지만 간단한데요. 이미 학습되어 있는 클립 RT 모델을 가져다가 작은 사이즈의 액션 디코더를 놓고 이 모델이 이 연속적인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어,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 클립 RT라는 제한한 모델이 그냥 인코더로 쓰이게 되는
되는 거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기존 모델보다 모든 이제 평가 매트릭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진 못했는데,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모델 사이즈가 작고, 예를 들어 오픈베이보다는 한 6분의 1 수준의 사이즈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어떻게 이제 이 언어 형태의 명령으로 VLA 모델을 이제 학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어,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한 언어로 어떻게 로봇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이제 제안한 것이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파트인데요. 어, 그럼 이제 사실 이 VLA라는 모델의 연구가 시작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지금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안 된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연구가 안 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좀 굉장히 좀 프랙티컬한 문제인데, 이 실제 로봇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만 뭔가 평가를 하면 그거는 이제 현실과의 갭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그럼 이제 이런 실세계에서 로봇 이 퀄리티를 평가하는데 어, 이 공통된 어떤 어, 셋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 환경 셋업이란 게 지금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어떤 공통된 플랫폼에서 이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을까가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이 태스크를 성공했냐 마냐 못했냐의 이 석세스 페일리어로 이 모델의 어떤 폴리시를 평가하는 것들이 주인데, 이 성공 실패 여부 말고도 또 다른 이제 매트릭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모델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태스크를 수행했느냐, 아니면 안전하게 이 태스크를 수행했느냐라는 뭐 세이프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 매트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 또 다른 축으로는 이 VLA 모델, 이 앞에 그 네 가지 모델 모두 보셨겠지만 기존에 이전에 대한 어떤 정보 메모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현재 주어진 씬에 대한 정보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 매핑만 지금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메모리를 이제 첨가한 어떤 것도 하나의 추후 연구 방향이 될 수 있고, 일부 연구가 한두 개 정도의 논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아주 짧은 그 시간축의 로봇 조작 문제만 풀고 있는데, 더 긴, 예를 들어 뭐 실내 환경에서 뭐 방을 정리한다던가 정도의 이 굉장히 뭐 몇 분, 몇십 분 단위의 이 태스크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방향이 되고, 좀 이 모델 학습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플로우 매칭을 쓰건 아니면 뭐 토큰을 예측하건 결국에는 이 이미테이션 러닝 범주 안에서의 어,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튜닝을 해놓고 레인포스 러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실환경에서 튜닝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연구자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제 튜닝해야 되는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일단은 세이프티 측면에서의 어, 최적화를 이제 VLA에 튜닝하는 연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데이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으로 데이터를 스케일업 하는 거는 좀 비용이나 노력이나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 라벨이 없이 없는 데이터로 우리가 VLA를 일단 좀 잘 튜닝을 할 수 없을지, 그러니까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뭐가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제 이 에고센트릭 비전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조작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VLA 모델을 어떻게 일단 좀 잘 튜닝해 놓고 소량의 이 데모스트레이션 데이터로 튜닝을 하면 어떻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향의 연구도 있고, 이 핸드 모션 데이터가 라벨링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로봇 데이터로 잘 치환을 해서 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연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LA 모델이 지금은 단순 시각, 언어 입력 주어지면 행동으로 매핑하는 식으로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이 행동을 수행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뭐 예측을 하는 이거 워드 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컨셉과도 어, 결합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강화학습 얘기도 좀 나왔는데 예, 이제 연구자들 따라서 사실 강화학습 그리고 저 질문하실 때 네. 온라인에서 있을 때 좀 크게 해주세요. 아, 네. 네. 네, 크게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그 강화학습이 결국에는 약간 버든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원래 강화학습을 연구 안 했던 연구자 입장에서는 로봇이 최근에 어쨌든 이미테이션 러닝 하게 되면은 그것도 슈퍼바이저 러닝 컨셉이 있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결국 강화학습에서 딱 맞길 것 같아요. 강화학습이 보시기에는 예. 꼭 필수,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가려면 결국에 넘어간 산인 건지 아니면 꼭 강화학습이 아닌 다른 길도 있을 것인지 혹시 그냥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해서요. 음, 우선 이제 저도 그 강학습 자체에 그 엑스퍼티즈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그 약간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학습 적용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뭐 강학습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거 말고도 산적해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미테이션 러닝을 좀 변형해서 잘 해보면 더 나은 수준의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써야 되나라는 것에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그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아까 예시 보면은 거의 그리퍼 위주였던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이제 뭐 과제 레벨이나 그런 거 좀 보면은 로봇 핸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리퍼는 약간 이런 느낌인 예, 거고 예, 핸즈는 훨씬 더 다 관절이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명한 모델 중에는 그리퍼가 아닌 핸즈 같은 걸로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급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아직 없고 예, 진행 예. 중인지 궁금하거든요. 아,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지 그리퍼는 사실 그냥 0 아니면 1의 값으로 그냥 이 행동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지금 대량의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은 이지 그리퍼 기반의 뭔가 데이터만 많이 모여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 제가 아는 거는 현재 VLA 기반에서 오지 그리퍼로 하는데 연구는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뭔가 로보티즈나 이제 국내 기업에서도 그런 이 로봇팔 오지 그리퍼로 이 텔레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라인에 이장원 교수님 들리시죠? 이장원 교수님 질문 있다고 하시는데 마이크 켜고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소리? 네, 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밖에 있어서. 네, 오늘 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고요. 홍성환 교수님도 항상 좋은 연습을 모셔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문들 세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아이삭 같은 경우에 왜 그 VLM 모델은 프로즌하고 이제 그 디퓨전 베이스드 액션 모델로 이제 파이어에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예, 그 되게 재밌었거든요. VLM을 이제 파인 튜닝하면 오히려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 액션 예, 이제 제너레이션 측면에서. 그럼 예. 그다음 그거 봤을 때 질문이 VLM 모델의 어떤 성능 차이가 로봇 모션 제너레이션 하는데 혹시 영향을 많이 주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VLM 모델을 다시 혹시 질문을 다시 해줄 수 네네.
이거요? 예. VLM 모델의 어떤 성능 차이가 예. 로봇 모션 제너레이션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VLM 모델의 차이가요. 음, 사실, 이 VLM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후보를 놓고, 실험을 해보는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어, 음, 그것을 이제 VLM 모델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 폴리시 모델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에 대한 실험은 많이 없어서, 어, 그냥 어떤 제 생각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빌리언 스케일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는 VLM이면 사실 모델의 사실 그 리즈닝도 중요하겠지만 어, 이 모델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디자인 혹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제가 한 두 개만 더 해도 괜찮겠죠? 네, 네, 하세요. 네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 또 재밌었던 것 중 하나가 아까 이제 그 데몬스트레이션 때 휴먼 인터벤션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도 잘 되는 거가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 랭귀지 모델 쓴다는 건 결국 그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때 시퀀스 투 시퀀스로 포뮬레이션해서 푸는 건데 예, 인터벤션이 들어가는 건 시퀀스가 깨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학습 데이터에, 뭐 트레이닝 데이터에 그러면 인터벤션이 들어간 게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제 생각에 시퀀스가 깨져서 아무래도 액션 제너레이션에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예. 음, 그 아까 그 파이제로 그 비디오 데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사실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이 학습을 위한 모델만 공개하고, 프리트레인 모델만 공개하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이미 학습된 모델만 음, 공개해서 음, 정확한 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터벤션에 대한 음,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아니면 그렇게까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게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 그 데몬스트레이션 보면 저희가 지금 사실 트레이닝 데이터는 대부분 싱글러 카메라로 모집을 하는데 사실 왜냐면 요새는 캘리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보통 그 데이터 드리븐 할 때는 별로 안 해도 잘 되니까 근데 여전히 데몬스트레이션 보면은 스티리오 카메라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뎁스 안 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뎁스 정보를 왜 안 쓰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마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뎁스 정보가 없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왜냐면 싱글러 카메라로 모집할 테니까. 근데 보면 데모 비디오 자세히 보면 카메라들이 다 스테레오 카메라거든요. 제드나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예. 네네. 그래갖고 굳이 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음, 음. 스테레오 카메라를 네. 가 있는데 그런 뎁스 정보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뎁스 정보를 과연 쓰는가?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뎁- 스테레오, 네네. 왜 데모에서 근데 스테레오 카메라를 붙여놨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게요. 음, 우선은 이제 가장 간단한 답변으로는 우선 이미 합되어 있는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이 뎁스 정보를 가지고 이미 프리트레인 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냥 싱글 이미지 가지고 이미 프리트레인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뎁스 기반의 어떤 정보를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뭔가 좀 포게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분포 자체가 많이 바뀔 거라서. 근데 이제 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어떤 축의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 3D VLA라고 해서 3D 비전 이용한 기반의 VLA 연구도 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예. 답변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이게 비전하고 그 랭귀지라는 거를 이제 같이 사용해서 뭔가 이게 입력이 돼서 코맨드가 나오는 그런 어떤 구조를 하는데 예, 예. 결국 그 두 가지를 두 가지가 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서로 컴피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된 뭔가 그런 경영 같은 거.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빨간색 사과가 있는데 뭐 노란색 사과를 잡아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대한 그런 그 업무말한 TS에 대한 그런 네.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까 보니까 예. 막 옷을 막 올리면 내가 막 빼고 하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예,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컴플리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음, 예,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로봇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컨플릭트 나는 어떤 명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수준은 일단 이 명령 자체는 이 여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한 명령을 주고 수행하는 것 정도의 기술 개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초기 단계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알고리즘하고 뭐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말 제너럴 퍼포스 로봇이라는 형태로 해갖고 산업계에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해야 되는 내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수업은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희천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